아무나 발표 주제를 맡아서 사실 좀 빠뜨릴 논의도 많이 있고 정리를 충실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을 보시면 명사나 명사구에 포함해서 그 명사구의 격기능과는 무관한 문법 공주에 대해서 대한 명칭들이 지금 이제 보조사라는 명칭 외에 특수조사, 특정사, 또는 풀치사 이런 이제 다양한 명칭으로 좀 명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명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보조사가 갖고 있는 어떤 문법적 지위의 어떤 불안정성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정된 지금 보조사 관련 연구들을 좀 보면 크게는 두 유형으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조사의 목록 설정에 대한 논의들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의 의미와 관련해서 좀 현대국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설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 보조사인지 전문사인지 혹은 보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좀 쉽지 않은 부류가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보조사 목록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견해가 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사 관련된 논의들에서 보조사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일단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목록을 한정하고자 한 논의들이 이제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조사에 대한 통사 의료적 접근으로 주로 보조사의 국토 환경이나 통합 관계 등을 살피고 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이제 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조사의 목록 설정과 관련해서는 김진영 일부국어, 최동현 일부국지, 하기경 육전호, 박명 작가 등 이제 주체국어, 군대국어를 대상으로 논의한 이런 논문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에 대한 통사 의료적 논의로는 김진영 일부책사, 최동현 일부팔사, 문제 일부국, 하기경 육전호, 박준호 일부 2015 등에서 보조사 전반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논의들을 보면 좀 목록 설정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중세나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들은 좀 있는데 가장 좀 비어있는 부분이 근대국어 공시태에 대한 연구가 좀 가장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보조사 관련 논의에서 드러나는 연구의 쟁점을 크게는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에 이제 첫 번째는 보조사의 고유한 범주적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의 고유한 범주적 속성이 드러나야지 어떤 형식을 보조사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적 속성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보조사와 전미사, 보조사와 의존명사 이런 이제 좀 인접한 다른 범주와 보조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보조사 부류들이 풀치사로 불려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보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식들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문법 형태로 귀결된 부류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이제 문법화 과정을 통해서 그 공시태에서 온전하게 문법화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이것을 보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불분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완료 시점에 대한 논의들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는 보조사를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그 친미가 어디고 적절한 수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개별 보조사 각각의 의미,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의미들을 좀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의 의미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발표문에서는 크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주로 보조사 목록 설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논의를 정리를 해봤고, 보조사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들은 좀 있는데, 중세 근대국어의 보조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단편적으로 좀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어서 이후에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장에서 그 목록 설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이나 부사, 이번에 활용형 뒤에 붙는다는 이런 이제 분포 환경이나 또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는 이제 기능적 특징은 보조사를 격조사와 구별하는 기준으로 이제 작용해 온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는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모호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의 정체가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격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격조사는 선행 체험의 격을 지정하고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체험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이런 이제 조사 나름의 좀 일관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포가 다양하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정도로 이제 정의가 되어 온 것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기존의 보조사 관련 논의들이 보조사의 공공성적 문제부터 좀 논의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조사의 범주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체의 어떤 고유한 성격을 통해서 정의되기보다는 다른 인적 범주와의 차이를 통해서 그 범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보조사와 비교 대상이 되어온 이제 인적 범주로는 경조사, 정의사, 의존명사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요. 신청수 일부칠 초기의 논의에서 이제 경조사와 보조사를 분류하는 근거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경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체험뿐 아니라 일부의 부사나 용어 어미에도 연결이 되고, 또 보조사는 경조사와 달리 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미해준다는 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와 구분되는 보조사의 특징으로 지적된 이 두 가지의 기준은 그 이후의 논의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한 일부 탈산이나 김지영 일부, 채용형 일부 물질 등의 논의에서도 이런 두 가지 기준들은 보조사를 구별해내는 좀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를 다룬 많은 논의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상대적으로 분포가 자유롭다는 점이죠. 경조사는 주로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에 결합이 되고, 정의사도 역시 결합 가능한 어기가 좀 제한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의존명사 부분은 주로 이제 명사를 후행하거나 주로는 이제 관련형 어미에 후행하는 그런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출연하는 데 비해서 보조사는 명사, 부사 또는 어미, 절 등의 비교적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기타 이제 인적 범주와 좀 구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2015에서는 이제 보조사가 갖고 있는 이런 분포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보조사가 새로운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포적 자유로움을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조사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보조사의 특별한 의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분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보조사는 특정 명사구의 격기능과는 무관하고 문장 내에 이웃하는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는 좀 관계적 의미를 담당하는 범주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사 자체가 명사나 동사구와 같이 특정한 어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위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정 보조사의 의미로 기술되어 온 수어들을 보면 주제, 대조, 한정, 단독, 첨가, 배제 이런 이제 용어들로 보조사의 의미를 기술해 왔는데, 보면 이제 보조사가 이제 한편으로는 문장의 정보 구조나 대한집합과의 의미적 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맥락 의존적인 범주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단독 내지는 한정 또는 배제 이런 식의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많이 존재하는 대상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문맥이 고려되어야 하는 의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밥만 먹어서 걱정이다 같은 문장에서의 밥만은 밭과 자매형을 이루는 반찬이 배제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반면에 오늘은 밥만 먹고 헤어지자 같은 문장에서의 밥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물건을 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행위와 자매형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의 밥만은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행위로 대장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사 각각은 개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의미는 구체적인 방어 상황에서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보조사의 출현은 의미 활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조사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의미란 형태통사적 측이보다는 사용적 측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측의 의미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조사의 통합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보조사와 경조사, 또 보조사와 보조사 간의 통합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제 좀 확인이 됩니다. 이제 보조사를 경조사와 통합하는 양상을 통해서 이제 보조사가 정의사나 의존명사와는 이제 구분되는 범죄이 확인이 되는데 그 통합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경조사를 다시 문법격과 의미격으로 좀 나누어서 그 각각의 통합관계를 좀 살펴보면 1번, 2번, 3번과 같은 양상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와 문법격 조사가 통합되는 양상을 보면 너 많이, 너 많을, 너 많의 이런 이제 통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조사가 문법격 조사에 선행하는 관계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보조사와 의미격 조사가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언니에게는 또는 이쪽으로는 또 제3번에까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의미격 조사가 보조사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사들 사이의 통합 관계에서는 의미적인 충돌이 없으면 이제 통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너 마저도 올해까지만 같은 사례가 있고 반면에 이제 철수 만도라든지 여기까지부터 이거나 같은 경우에 이제 까지부터는 시작점과 이제 도착점이라는 충돌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것이고 만과 도는 배제와 포함이라는 이제 의미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만도 충분해 같은 경우는 만도가 통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 맥락에서 만의 작용력이 이제 도의 적용력보다 적은 경우에는 작은 경우에는 통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런 이제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보조사 간의 통합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좀 정리를 하면 보조사가 다른 정비사나 의존명사 분류와 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통합 관계성의 특징은 의미격 조사에 후행한다는 것이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와 의존명사, 정비사가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본 건데요. 그래서 의미격 조사의 선정 여부에 이런 좀 차이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조사의 그 문법 범주적 성격을 크게 분포학력, 의미, 통합 관계 부분을 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부터는 보조사에 대한 그 판단 기준, 이제 선별 기준으로 문법화의 어떤 여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미적 범주와의 관계에서 좀 그 범주사의 동료를 보이는 형식들을 좀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보조사 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사나 동사, 이제 이들을 포함한 통사적 구성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문법 형식으로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까지, 밖에라든지, 부터, 조사, 같이 이런 이제 보조사들이 대부분은 문법화 과정을 겪고 조사한 형식들인데요. 근데 이제 문법화는 통치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공시적인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 이전의 형식과 새로운 형식이 공존하는 기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공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식의 문법화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판단이 좀 일정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들추기 위해서 동일 시기에 동일 형식이 보조사 목록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그런 차이점들을 좀 드러내봤습니다. 보조사의 문법화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까지와 조차를 사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까지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이제 까지라는 형식이 출현하기 때문에 16세기 보조사 목록에서 까지는 대부분 보조사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라는 형식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제 15세기에 확인되는 형식은 까장입니다. 시옷 가장이고 아마 16세기에 이 시옷 가장 형식이 까지로 대체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에 나와 있는 사례는 다 시옷 가장, 까장의 사례인데요. 사기형이나 사가나, 사나나 같은 사례를 보면 가장 자체는 이제 주체국어에서 이런 국어 환경을 보면 어쨌든 소개조사에 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형 어미에 후행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 가장이라든지 일 가장, 그리고 나라 가장이라고 풀이가 들어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명명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포상으로는 의조명사의 분포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거의 이제 의조명사적 의미보다는 수행하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의 까지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는 사례입니다. 30가장이고 뭐 내일가장 하소, 25가장은 사람 기준이 이렇게 하고 추석가장 8월 1일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표기도 시옷과 가장이 해진 융합된 표기로 드러나고 이제 의미적으로도 도착점 내지는 어떤 그 경계의 끝점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이제 까장이 되어있는 형식이 16세기에는 이제 까지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까장은 16세기 이후에 까지로 대체가 되면서 거의 쓰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등장하는 까지는 이제 출현부터 이미 보조사적인 쓰임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 형식을 보면 까지 자체도 시옷과 가지가 합쳐진 복합된 형식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옷을 제외한 가지가 명사로 쓰이는 예는 확인이 잘 되지는 않고요. 16세기부터 이미 이제 보조사로 쓰이는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에 이제 제시된 사례인데 6번은 16세기의 까지의 예인데 뭐 8월까지나 설알까지, 마음까지라고 해서 어떤 경계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이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7번과 같은 사례로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부모까지, 사람까지, 뭐 성기들까지 해서 7번에 나와 있는 까지는 어떤 경계의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현대국어에서까지가 보이는 포함 내지는 뭐 영동 정도에 해당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까지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까지의 용어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그러니까 근대국어 시기에 그 용법이 조금 더 확장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이후에까지가 사용된 사례인데 여기서는 그 용법이 더 확장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출하기까지 하시니, 뭐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뭐 죽기까지 했다. 이런 이제 어떤 그 까지가 현대국어에 보이는 그 척도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법을 18세기 이후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쓰인 까지는 이제 어떤 범위의 끝이나 더함이라는 의미보다는 제시된 상황이 극단적인 것임을 표시하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제시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서 뭐 도주하다, 피를 흘리다, 죽다 같은 행위는 매우 극단적인 척도의 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것을 나타내는 상황에서까지가 이제 사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까지에 대한 이제 문법화의 과정을 보면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서 어떤 범위의 끝이나 경계의 끝과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로 시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척도적 용법까지 확장이 되는 과정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문법화 과정과 관련해서 조차의 사례를 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조차는 까지보다는 그 조사적 용법을 보이는 것은 조금 더 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차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까지처럼 통일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조차를 보조사 목록에 포함한 논의도 있고 이제 근대국어 시기부터 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차가 사용된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9번과 같은 이제 조차는 원래 좁다와 좁치다 두 동사가 이제 형태상으로 좀 합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은 것을 따르다 내지는 뭐 좁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엇을 함께하다, 경하다 정도의 이제 의미로 해석되던 그런 이제 동사입니다. 근데 경하다라는 의미와 모은 것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이제 형태상으로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줬다가 줬다의 의미까지 같이 갖게 되면서 이런 이제 부엉과 같은 그런 이제 사례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껍질 조처, 나무껍질 조자, 그리고 이제 원뿔 조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두 무언가와 함께한다, 경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사가 좀 보기 어려운 사례이고요. 반면에 10번이나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번에 대한 사례가 사실 조금 판단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인데, 10번 가에 그 말을 가져가면 다른 말조차 다 정명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사나이 그조차 권고하는 양이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다에 너조차 나를 속이느냐, 너조차 속이고 가니 더욱 내다보라, 이렇게 이제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의 조차를 이제 용법상으로는 부조사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뭔가 경하다 내지는 함께하다 정도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서 이제 그 중간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4와 같은 사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뭔가 이제 그 현대고의 조차가 보이는 좀 극단적인 상황 제시의 용법과도 좀 관련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화자의 기대와 관련해서 기대하지 못한 너조차 나를 속이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조차 나를 속였다라는 의미가 도출이 되어서 현대국어의 조차의 용법과 좀 상통하는 측면이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포가 사실은 네 조차로 되어 있어서 주격조차 뒤에 만약에 조차가 결합된 것으로 보면 이 경우는 보조사가 보기에는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보조사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는 이제 경조사에 선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조사는 보조사의 뒤에 결합된 게 이제 일반적인 통합 관계이기 때문에 분포 환경으로는 보조사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제 의미적으로는 보조사적 연법을 보이는 그런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16세기의 조차를 이제 보조사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근거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앞에 제시된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보조사로서의 연법을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사로서의 쓰임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동시기에 관련되는 이런 이제 이질적인 쓰임을 문법의 테두리에 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범주사의 동료를 부리는 형식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조사와 의존명사, 보조사와 정의사, 보조사와 경조사 이런 정도로 크게는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뭐 보조사와 후치사 또는 보조사와 어미 뭐 이런 식의 이제 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크게는 보조사와 의존명사 간의 구별 여부가 가장 좀 논란이 많이 되어 와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생부에서 이제 보조사나 의존명사로서 범주사 동료를 보이는 대표적인 형식은 만분 대오 이런 이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만분 대오 이런 형식들은 간역형 어미 뒤에도 붙고 명사 뒤에 바로 결합된 사례들이 있어서 의존명사로 볼 수 있고 보조사로 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중생부의 만을 좀 대표형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면 크게 만은 현대사회에도 이제 전도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과 한정, 단독의 의미로 쓰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제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고, 이제 전도의 많은 간역형에 사용하는 점에서 좀 현대국어에서도 의존명사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한정의 많과 전도의 많이, 분포환경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도의 많도 일단 보조사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현대국어에서 이제 그 한정의 많은 간역형 뒤에 분포하는 경우는 없어서 현대국어에서는 보조사로 그냥 분류가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한정의 많은 경우에도 간역형 어미에 후행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좀 그 분류가 일정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의 많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이제 간역형 어미에 후행하기 때문에 의존명사로 분류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고, 확인의 2.5 같은 논의에서는 이제 격조사에 후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격조사가 만에 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격조사에 후행하는 사례를 통해서 보조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2, 13, 14번에 제시된 것이 이제 12번이 간역형 어미 뒤에 분포하는 한정의 만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13번은 명사에 사용하는 한정의 많은
안에만 뭐 40대만 이렇게 이제 그 의미적 주사에 허용하는 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2번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의존병사로 회복이 되겠지만 13번이나 14번 같은 사례를 통해서 한정의 만도 역시 이제 보조사로 분류될 수도 있는 분류가 가능한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번은 그래서 한정의 만 같은 경우에는 뭐 14번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도의 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정도의 만에 대해서는 보조사 논의에 포함을 안 시킨 그런 논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는 이제 한정의 만을 많이 다루어와서 그런데 이제 15번이나 16번 같은 사례를 보면 이제 15번, 16번은 주제국어에서 정도 비교의 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례인데 15번은 역시 가령 경험이 수행하는 만이고 16번은 명사에 수행하는 만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명사에 수행하는 경우들을 보면 뭐 16번, 4번, 4번처럼 의조명사 뒤에 수행하는 만도 있고 또 좀 하용만, 그러니까 하용만처럼 이렇게 이제 명사형 뒤에, 명사절 뒤에 수행하는 만도 있어서 이런 이제 의존명사 뒤에 바로 또 의존명사가 붙는 이런 통합은 의존명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통합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도 비교의 만도 보조사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조사와 정비사 간의 그 어떤 이제 법규상의 동료를 돌리는 형식으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들과 식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현대국어에서 들은 뭐 정비사나 보조사가 다루어져 왔고 중세국어의 달에 대해서는 보조사 목록에 포함시킨 논의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자리명사적인 목록도 놓이고 있어서 이제 딱 이것이 보조사다라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학예열 2.5에서는 명사로 쓰이는 달과 보조사로 쓰이는 달을 좀 구분을 해서 보조사 목록에 이제 포함을 한 형식입니다. 17번에 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가령 경험이 뒤에 포함하는 달로 명사로 볼 수 있는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18번은 어띠들, 부사키들 뭐 이런 사례를 보면 부사에 통합된 들이기 때문에 부사에 통합하는 것이 보조사의 좀 국어 학교 중에 특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8번의 사례들을 참조를 하면 들은 15세기에서 보조사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조사에 대해서 이제 국어 환경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주로 수영 표시어에 수행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도 정비사로 분류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중세국어의 식은 수영 표현에 수행하는 공부와 의미가 좀 유사하고 또 동해 부분에서 식과 공이 교차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국어에서 공과 식이 일정의 어떤 경쟁 관계를 유지하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제 공이 쇠퇴하고 식이 대체하게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데 뭐 의존명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이제 보조사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15번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분포 환경이나 정비사로 분류하기가 약간 이제 주저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3번씩 또는 뭐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3번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사에 바로 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명사 뒤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범주로 어디에가 소속을 시켜야 된다면 보조사로 보는 것이 좀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사와 격조사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조사를 정의할 때도 격조사와 구분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조사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와서 보조사와 격조사가 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분류가 좀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부터까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터까지가 이제 출발점이나 도착점과 같은 이제 초소를 표시하게 되면 부사격조사로 볼 수도 있고 또 두고나 뭐 만큼보다 이런 이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것을 이제 비교격 조사로 보게 되면 보조사 목록에서 따지고 이제 격조사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까지부터는
비교격 조사로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분류 체계상 이제 의미 기능이 동일하면 같은 분류로 구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사를 좀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교의 의미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이제 통사적 측면에서 앞에서 봤던 그런 이제 조사의 통합 관계를 보인다면 이것을 이제 비교격 조사로 듣기보다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의 기준이 이제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통사적 결합 방식도 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일단 두 범주의 부분은 좀 논의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도출의 목록을 보시면 기존의 논의에서 그 주제국어, 근대국어, 보조사 목록에 대해서는 좀 논의들이 제가 그 토론 넣은 부분이 좀 발표실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주제국어, 보조사 목록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것들 속에서 주로는 이제 조차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많은 같은 것들을 조금 아까 앞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에 따라서 주제국어 보조사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논의에서 주제국어 보조사 목록에 셔, 완경, 말한 또는 이제 미음, 기억 같은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보조사 목록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목록에 대해서는 좀 제한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셔나 완경, 말한 같은 형식들이 이제 통합되는 단위가 명상을 못하고보다는 주로 이제 어미에 투입하는 분포가 더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제 조사라면 어쨌든 명사구에 통합되는 것이 좀 2차적인 분포이고 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어미에 투입하는 사례가 더 많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조사 목록에서 좀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은 좀 제외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국어 보조사 목록에 대해서는 역시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것에서 두 번 같이나보다 서로 이런 이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주로 이제 비교의 의미와 관련된 보조사들이 이제 근대국어 시기에 좀 하게 되는 그 목록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제 홍익도 일본부사나 이번 2004에서 두고나 터로 또 보다 같은 이런 이제 실제 형식에서 목표사를 겪고 비교의 의미를 표시하는 조사들에 대해서 이제 목록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사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아직 정리를 많이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제 근대국어 대상으로 이제 보조사를 연구한 그 기존의 논의에서 저희 이제 보조사의 의미를 좀 많이 체계적으로 다룬 논의는 아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보조사의 기능적 측면이 좀 단편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고, 주로는 이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서 이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제 근대국어 보조사의 어떤 그 의미적 관련성을 밝히는 논의가 좀 추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아래에 제시된 것은 이제 윤명 2015 논의에서 보조사의 의미 분류를 이제 첨가, 배제, 비교, 범위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보조사들을 좀 이제 현대국어에서 좀 분류를 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분류에 따라서 앞에서 분류한 주체 근대국어 보조사 목록들을 일단 좀 기계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이제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그 주체 근대국어 보조사의 좀 정확한 요법에 대한 분석을 거친 후에 좀 정밀한 의미 체계 설정이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보조사 목록 중에서 이런 첨가, 배제, 비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앞에서 이제 들이나 시 또는 마다 곰 이런 이제 어휘들이 더 있는데요. 만약에 더 포함을 시킨다면 이런 형식들을 위한 수량의 보조사라든지 복수의 보조사라든지 이런 의미 항목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중세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어떤 보조사의 의미 체계가 조금 좀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